안녕하세요. 화학하는 참치입니다. 오늘은 유기화학 주제별 심화 마스터 알데하이드와 케톤을 알케인으로 환원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알데하이드 또는 케톤 또는 알데하이드를 어떻게 알케인으로 환원시키겠느냐 라는 말은 여기 있는 반응식처럼 여기 CO 이중결합, 카보닐 이중결합을 어떻게 CH 결합 두 개로 환원시키겠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반응들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볼프-키시너 환원 반응.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실 클레멘센 환원 반응. 세 번째, 모징고 환원 반응이 있습니다. 이 환원 반응 세 개는 모두 다 컨디션이 아주 천차만별이고 시약도 다르기 때문에 세 가지를 다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볼프-키시너 환원 반응은 어떤 시약을 사용하느냐? 하이드라진이라는 시약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구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반응을 시키냐? 염기성 조건. 염기성 조건에서 반응을 시킨다. 염기성 조건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사실 우리가 보는 분자들에는 작용기가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볼프-키시너 리덕션을 통해서 환원을 시키고 싶어. 케톤을 환원시킬 거야. 그런데 그 분자 내에 이 염기성에 취약한 그런 염기성을 만나면 분해되거나 하는 작용기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이 반응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겠죠. 그와 반대로 아세탈 같은 산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작용기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염기성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볼프-키시너 리덕션을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클레멘센 리덕션입니다. 얘는 산성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환원 조건이고요. 시약은 이 시약을 사용합니다. 징크 아말감, 아연 아말감이죠. 그리고 얘를 염산과 함께 사용하게 되겠다. 그래서 염산을 사용하니까 산성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모징고 환원 반응인데요. 모징고 환원 반응 이름은 좀 낯이 익으실 텐데 시약을 보면 딱 아실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다이사이올을 BF3랑 함께 사용해서 중화체를 만든 후에 레이니 니켈을 활용하면 똑같이 케톤이나 알데하이드를 알케인으로 환원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염기성 조건에서 일어나는 볼프-키시너 환원 반응입니다. 이 중간체를 거치는 이 중간체는 CO 이중결합된 CN 이중결합에 NH2가 또 붙어있죠. 이런 애들을 우리는 하이드라존이라고 부를 겁니다. 케톤이랑 비슷한 데 하이드라진이 붙어있으니까 하이드라존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질소가 N은 결합이 있네요. 질소가 날아가면서 그걸 드라이빙 폴스로 해서 일어나는 환원 반응입니다. 이 반응 메커니즘을 한 번쯤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케톤이 있습니다. 얘가 이제 하이드라존을 만날 거예요. 하이드라존을 만나서 우리가 아는 아마이드나 그런 것들이 형성될 때 일어나는 반응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산소 음이온이 만들어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염기성 조건이었죠? 염기성 조건이었으니까 OH-가 여기 프로톤을 떼어냅니다. 여기서 질소는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겠죠. 그래서 이걸 떼어내서 프로톤을 떼어내면서 결국에는 프로톤 트랜스퍼의 연속입니다. 이 반응은. 그러니까 프로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의 연속이니까 사실 결국에는 질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게 드라이빙 폴스가 되는 거고 이 중간에는 프로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OH-가 프로톤을 가지고 왔으니까 물이 분명히 있겠죠. 그 안에 있는 물이 프로톤을 또 여기다 줍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또다시 OH-가 여기 있는 프로톤을 떼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OH-가 있었으니 어차피 염기성 환경이니까 여기에 OH-로 그대로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얘가 아까 우리가 봤던 하이드라존이죠. 이렇게 하이드라존이 형성됩니다. 하이드라존이 형성된 이후에 또 같은 과정이 반복이에요. 염기성이었으니까 OH-가 결국에는 염기성에서 OH-가 계속해서 프로톤을 옮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과 OH-가. 그래서 여기서 이 질소가 음전환을 띠게 되겠죠. 그러면 질소가 음전을 띄었는데 여기에서 아까 또 물이 이번에는 1로 프로톤을 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H가 하나 들어가게 되겠고 물이 주면서 얘는 1로 오게 되겠죠. 이 마이너스 차지의 전자쌍은 위에 결합으로 들어오면서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번에 또 OH-가 등장해서 여기에 프로톤을 떼어내고 여기에 마이너스 차지를 만들어줍니다. 정말 같은 과정인데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질소 기체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질소 3중 결합이 만들어지겠죠. NN 3중 결합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가 생기고 그리고 아까 있었던 또 물이 튀어나와서 여기에 프로톤을 주면 우리가 원했던 환원된 형태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겠다. 이게 볼프키시너 리덕션의 메커니즘입니다. 메커니즘을 잘 보면 결국에는 OH-였다가 물이었다가 OH-였다가 OH- 사용되고 또 물이었다가 이런 과정으로 프로톤 트랜스퍼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프로톤 트랜스퍼가 계속 일어나는데 근데 어떻게 결국에 사실은 이 반응들 이 프로톤 트랜스퍼는 리버서블 반응이에요. 가역 반응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역 반응에서 어떻게 결국에는 이 환원된 형태가 만들어지는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질소 기체가 빠져나오기 때문이다. 가열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클레멘센 환원 반응입니다. 이 시약이 정말 유명하니까 다 알고 계시죠? 아연 아말감과 징크 아말감과 HCl 이 조합으로 케톤이나 알데하이드의 카보닐을 알케인으로 바꿔버리겠다. 그리고 이 클레멘센 리덕션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징. 알킬 케톤보다 아릴 알킬 케톤에 더 유리하다. 아릴 알킬 케톤을 더 잘 환원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벤젠 고리가 한쪽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한쪽에는 벤젠 고리가 붙어 있는 이런 케톤을 더 잘 환원시킨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클레멘센 리덕션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메탈이 관여하는 반응이죠. 메탈이 관여하는 그런 헤테로지니어스 용액 속에서 일어나는 것.
용액 속에서 균일하게 섞여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불균일계에서 일어나는 환원 반응이기 때문에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는 기초적인 유기화학만 다루고 있으니까 클레멘센 리덕션의 메커니즘까지는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라디칼 애나이온과 라디칼 음이온과 징크 카베노이드 이러한 중간체를 거친다고는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중간체와 이러한 중간체를 거친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클레멘스 리덕션은 시약만 외우면 되나요? 아니요. 이제 이 클레멘스 리덕션이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클레멘스 리덕션이 어떻게 활용되는가? 이 경우로 봅시다. 자,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면 벤젠의 반응을 복습을 해보면 이 벤진을 에틸 벤진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런 에틸 벤진으로 만들고 싶을 때 어떻게 했죠? 촉매로 알루미늄 클로라이드를 사용했고 여기에 에틸 클로라이드 이런 애들을 사용했죠. 이게 무슨 반응? 프리델 크라프트 알킬레이션이다. 프리델 크라프트 알킬레이션을 이용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선생님? 그럼 프로필 벤젠은 어떻게 만들겠는가? 이 친구는 어떻게 우리가 합성을 해야 될까요? 똑같은 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프리델 크라프트 알킬레이션을 이용해서 이번에 탄소 개수 하나만 늘어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프리델 크라프트 알킬레이션의 아주 중요한 한계점, 그게 바로 카보 양이온 자리 옮김 리어레인지먼트죠. 아주 큰 한계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봤던 것처럼 이 반응에서 봤던 것처럼 반응을 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이러한 애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얘가 사실은 결국에는 이러한 양이온의 형태가 아니라 이러한 형태가 아니라 이러한 형태로 우리한테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얘는 1차 카보 양이온이고 얘는 2차 카보 양이온이니까 얘가 더 안정하죠. 그러니까 어떤 생성물이 나온다고요? 저 가운데 탄소가 벤젠에 연결된 이런 아이소프로필 벤젠이 나오게 되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선형의 프로필 벤젠을 얻고 싶었는데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바로 프리델 크라프트 아실레이션을 이용한 거죠. 프리델 크라프트 아실레이션은 자리 옮김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조건은 비슷하지만 아실화를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애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촉매는 똑같이 알루미늄 클로라이드를 사용하고 그러면 어떤 애가 얻어지냐? 이런 애가 얻어졌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지금 프로필 벤젠을 얻고 싶다면서 얘를 얻고 싶다면서 왜 갑자기 카보닐이 달린 걸 제시를 합니까? 그게 우리가 방금 배운 클레멘센 리덕션만 활용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쏙 날아가고 우리가 원하던 프로덕트인 얘를 얻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클레멘스 리덕션은 주로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게 되겠다. 프리델 크라프트 알킬레이션이 자리 옮김 때문에 좀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럴 때 아실레이션을 활용하고 클레멘스 리덕션을 활용해주면 아주 쉽게 이런 알킬 벤젠을 얻을 수 있겠다. 좀 긴 사슬의 알킬 벤젠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심지어 아릴 알킬 케톤에서 더 반응이 유리하다고도 했죠. 그래서 클레멘스 리덕션은 이런 쓰임새를 꼭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간단한 참고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위치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페닐기의 바로 옆에 탄소 위치를 벤질이라고 부르죠. 이 벤질 위치에 있는 카보닐, 그러니까 이런 카보닐은 수소와 팔라듐 차콜로도 환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모진고 환원 반응입니다. 여기는 메커니즘 우리가 자세히 알 건 없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금속이 등장하기 때문에 메커니즘을 자세히 알 건 없고 시약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약과 이 중간체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거 뭐 닮았나요? 이 중간체 뭐 닮았죠? 아세탈 또는 케탈을 닮았네. 그런데 황이 몇 개? 황이 2개. 그래서 얘를 다이사이오 아세탈 또는 다이사이오 케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다이사이오 아세탈 또는 다이사이오 케탈에다가 레이니 니켈이라는 시약을 이용해주면 이렇게 쏙 환원이 되겠다. 그럼 이 반응의 특징은 뭐냐? 우리 앞에서 봤었던 볼프-키슈너 리덕션, 클레멘센 리덕션, 이 두 개의 특징이 각각 있었죠. 볼프-키슈너 리덕션은 어떤 환경? 염기성 환경이었다. 하이드라진과 OH-였으니까 염기성 환경이었고, 클레멘센 리덕션은 어떤 환경? 산성 환경이었다. HCl을 사용했으니까 산성 환경이었다. 그런데 비해서 지금 배운 이 모진고 환원 반응은 어떤 환경? 거의 중성에 가깝다. 그러니까 마일드한 컨디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과 여기에 이 다이사이오 아세탈 또는 케탈을 만드는 시약 1번과 2번 레이니 니켈을 사용한다.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레이니 니켈이 나왔는데 이거 뭐예요? 하지 마시고 레이니 니켈 우리가 아는 거는 보통 이 모진고 리덕션에서 사용을 하니까 그것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라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데하이드와 케톤의 환원, 첫 번째 볼프-키슈너, 두 번째 클레멘센, 세 번째 모진고가 끝났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별 시험 마스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